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는 이루리 씨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작성할 보고서의 문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객이 15초짜리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광고가 많이 노출되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짧은 동영상을 많이 보는 사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각 사이트의 특징을 비교한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지금 유땡땡, 대땡땡, 곰땡땡, 패땡땡, 다땡땡 3개밖에 모르겠네요. 유튜브, 네이버, 곰TV인가요? 페이스북?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네요. 자, 비교한 시청 시간과 시청 시간별 분포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네요. 지금 곰땡땡 이용자들은 동영상 한 편을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곰땡땡 동영상 한 편 보는데 48.3분. 네. 다른 거에 비해서 평균 시청 시간이 가장 기네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유땡땡 이용자들은 다양한 시간대의 동영상을 골고루 시청한다. 유땡땡 보시면요. 10분 미만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전부 다 27.9%, 21%, 27%, 23%다 20%대입니다. 다양한 시간대의 동영상을 골고루 시청하고 있네요. 거기에 반해서 내땡땡은 10분 미만, 그리고 곰땡땡은 10분 미만을 거의 보지 않고 60분 이상 가장 긴 것들 많이 보고 있네요. 네, 이 녀석도 10%, 10%, 30%. 네, 아무튼 유땡땡이 가장 골고루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내땡땡 이용자들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가장 짧다. 내땡땡. 네,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가장 짧다. 평균이 28.8분입니다. 패땡땡이 22.5분이네요. 따라서 가장 짧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왜냐면 평균 시청 시간이 패땡땡이 더 작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땡땡 이용자들이 동영상 시청한 시간이 가장 짧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바로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봅시다. 패땡땡은 30분 미만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 비중이 높다. 패땡땡은 30분 이상이니까 미만이 패땡땡이 전체 60%, 70%가 되네요. 따라서 이용자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 디자이너 이루리 씨가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할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틀린 게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네요. 자, 약도를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찾아오기 메뉴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네요. 자, 첫 번째, 지하철 1호선 파란색 이용 시 AA역 1번 출구에 나오셔서 BB 빌딩이 위치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아가신 후 나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신 후 EE타워가 있는 사거리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치에 있다고 했는데 틀렸죠. 오른쪽으로 꺾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꺾었을 때 오른쪽 위치에 있겠죠. 따라서 이 오른쪽이 틀렸습니다. 왼쪽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2번, 3번, 4번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번도 아마 맞을 겁니다. 녹색 이용시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뒤쪽으로 가시다가 바로 나오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2번은 맞네요. 3번 버스 이용시 CC 세무서 여기 있네요. 세무서에서 내리신 후 BB 빌딩 방향으로 걸어가신 후 위치한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신 후 FF 은행을 끼고 왼쪽으로 틀어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3번 설명도 맞네요. 4번 버스 이용시 DD커피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 내리신 후 앞에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지지백화점이 보입니다. 쭉 걸어가셔서 백화점 지나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4번 설명도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1번이 틀렸으면 2, 3, 4 읽지 마시고 바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무역 총무팀. 잠시만요. 다시 34번입니다. 무역 총무팀 사원 이루리씨. 무역 총무팀 사원 이루리씨가 다음 상황에서 선택할 좌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스크바 출장 가는 비행기편 예약 요청이 들어왔어요. 장거리 여행인 만큼 좌석에 신경 써야 할 거예요. 가능한
화장실 가까우면서 통로 쪽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첫 번째 가깝고 두 번째 통로 쪽이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라고 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 가서 미리 좌석을 선정하겠습니다. 자, 선정한 4개가 있네요. 38-F네요. 38-F. 네, 이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되겠고요. 42-H, 42-H. 네,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2-D, 52-D. 얘가 되겠고요. 53-A. 자, 얘가 되겠네요. 자, 보시면, 일단, 통로 쪽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건 창측이죠. 틀렸습니다. 이쪽도 안 되겠네요. 요 두 개가 남습니다. 자, 둘 다 통로 쪽이고요. 화장실이 가까웠으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예, 이 녀석이 화장실이네. 화장실이 바로 여기 있고요. 얘는 화장실이 아니, 이렇게 있겠네요. 따라서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 좌석은 이 녀석이 되겠네요. 따라서 52D 좌석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편의점 관리직 직원입니다. 편의점 관리직 직원 이루리 씨가 상사에게 보여줄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외근 마치고 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뭐 특이한 점 없었습니까? 네, 간판이 낡아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이죠? F로 표시된 곳이랍니다. 점퍼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가 요즘에 있습니다. 자, 요즘에 있겠죠. 요즘을 좀 살펴보시고요. 자, 찍은 사진으로 1, 2, 3, 4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편의점이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나 있네요. 지금 편의점이 여기 있고 이쪽에는 좀 도로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번 좀 같아 보입니다. 일단 후보로 체크해 놓고요. 두 번째 2번 2번 그림은 네 지금 보십시오. 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찍어도 이쪽 길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찍어도 길이 보여야 됩니다. 얘는 막다른 길 꺾는 그래프네요. 아 이거 3번이네요. 막다른 길 꺾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3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보시면요. 편의점 건너편에 버스 터미널이 있네요. 근데 이 편의점 건너편에 버스 터미널이 없습니다. 완전 좀 멀리 있네요. 따라서 얘도 아닙니다. 네 번째. 네 번째도 길이 없죠. 막혀있는 곳에서 턴하는 이런 모양이네요. 4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뭐 건물보다는 얘가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런 의견보다는 뭐 좀 지도니까요. 길 그리고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길이 막혀 있고요. 얘는 근처에 다른 건물이 있네요. 따라서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패션 영업부에 근무 중인 이루리 씨는 네, 청바지 할인 행사에 네, 청바지 할인 행사에 수익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알아야 될 정보로 적정한 것은 네, 수익 보고서네요. 판매 가격이 있고요. 얼만큼 팔았다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 가격에 팔았을 때 과연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바로 생산 원가를 알아야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50% 할인 때 판매 수량, 30% 할인 때 판매 수량, 이거 알아봤자 상관이 없겠죠. 소비 주요 계층, 네, 상관없습니다. 네, 얼만큼 팔았고, 얼만큼 가격으로 얼만큼 팔아서 원가가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그런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이루리 씨가 상사의 요청에 따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월부터 6월까지 아파트 가격을 보고한 자료입니다. 분석해 주십시오. 전세 가격 및 전세 가율 나타내고 있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전국 매매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군. 자, 여기 보시면 매매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율은 매매 가격분의 전세 가격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가율은요. 매매 가격분의 전세 가격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매매 곱하고 가격 나누면 얘와 얘를 자리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매매 가격은 바로 전세 가율분의 전세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율이 이 녀석이죠. 네, 전세 가격이 이 녀석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나누면 바로 매매 가격이라고 했죠. 우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각각 계산을 해보시면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네. 계산기가
여기 있네요. 네, 전기가 얼마였죠? 네, 22, 5, 2, 1 나누기 74.4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바로 302.70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이 가격이 바로 잠시만요. 네, 2월에 매매 가격이 바로 302.7 정도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2월뿐만 아니라 3, 4, 5, 6월을 계산하시면요. 3월에는 303.17, 4월에는 303.57, 5월에는 303.97, 6월에는 304.36 이런 식으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매매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전세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군. 전세 가격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지금 보시면 네, 증가했네요. 600에서 700으로 증가했고 800으로 900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국 전세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알 수 있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월 대비 전국 매매 가격 상승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군. 자, 가격이 아니라 가격 상승률입니다. 네, 대략 2.7에서 3.1 갔으니까요. 0.4 정도 네, 상승했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0.4 정도가 되겠네요. 네, 417이니까요. 사실 0.47 정도였겠네요. 또 계산 안 했지만 0.4 정도. 그 다음에 이쪽은 97이니까 또 0.4 정도. 근데 소수점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비교하시면 0.4는 아니고 0.39 정도 되겠네요. 따라서 거의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전월 대비 전국 매매 가격 상승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요.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조금씩 작아지고 있네요. 근데 일단은 체크해 놓읍시다. 얘가 정답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지금 거의 비슷하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정확하게 계산 안 했습니다. 근데 작아지고는 있습니다. 상승률이. 4번 전월 대비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군. 네, 전세 가격 상승률이네요. 전세 가격 상승률. 자, 전세 가격이 지금 521에서 647까지 126만원 정도 증가됐고요. 647에서 738까지 89만원. 그다음에는 121만원. 녀석은 90만원. 네, 가격 상승률 보십시오. 처음에는 120 갔는데요. 네, 이만큼 126만큼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니까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네, 따라서 4번 4번이 틀렸네요. 네, 가격률은 계속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속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1, 2, 3번이 맞고 4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은 계산해야 되는 까다로운 문제네요. 37번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라 이 문제는 했었죠. 잠시만요. 네, 38번 문제입니다. 건축시공사 인사총무팀 직원인 이루리 씨가 그래프를 보고 추론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사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단열재 성능을 나타낸 것인데 이번 신입사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프만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루리 씨가 그래프에 해석 내용을 추가해서 교육 자료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말하고 있네요. 자, 보시면 1번 봅시다. 1번이 이렇게 되네요. 모든 열 전도율에 대해 단열재의 두께가 늘어날수록 열 관유율은 낮아지는군. 네, 두께가 늘어날수록 단열재 두께가 늘어날수록 네, 단열재 두께가 늘어날수록 열 관유율은 점점 보시면 지금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을수록 점점 열 관유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동일한 열 관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열재 두께는 줄어들겠군.
네, 열 전도율이 높으면요, 열이 많이 빨리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열 관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야 되겠거든요.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단열재 두께를 50에서 150, 50에서 150로 늘렸을 때 줄어드는 열 관유율에 비해 지금 두께를 150에서 250으로 150에서 250으로 늘렸을 때 열 관유율이 더 적군 이거군요. 지금 얘에서 얘로 늘렸을 때 줄어드는 열 관유율, 네, 줄어드는 게 엄청나죠. 네, 150에서 200 사이, 250 사이에는 좀 얼마 없네요. 따라서 더 적다. 맞습니다. 단열재 두께가 같을 때, 예, 두께가 같다면 열 전도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열 관유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열재 두께가 같을 때 열 관유율이 열 전도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열 관유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열 관유율이고요. 얘가 열 관유율입니다. 열 관유율 수치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단열재 성능이죠. 그래서 단열재 성능이 이렇게 돼 있죠. 단열재 성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열재 성능이 열 전도율이 지금 수치가 낮죠. 이 수치가 낮은 것들이 전부 다 열 관유율이 더 낮다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좀 새로운 열 관유율, 단열재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좀 용어를 몰라도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해석을 하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단열재, 이런 열 전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39번입니다. 네, 치킨 컨설팅 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이루리 씨가 보고서 작성 중 수정할 내용이네요. 틀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겠군. 보시면 컨설팅 체인점 월 평균 수익 비용 현황 A, B, C, D 점이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지출 비용 기준 권장하고 있는 기준이 있네요. 40% 최대, 인건비는 최대 25%, 임대료는 최대 15%, 공과금은 최대 15%네요. 자, 1번부터 봅시다. A 지점은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이 높군. 자, A 지점은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자, 재료비가 3,982원이니까요. 약 4,000원으로 본다면, 4,000원으로 본다면, 지금 재료비가 최대 40%네요. 10%가 400원, 네, 44, 16, 1,600원. 재료비 비중이 높은 곳, 재료비 비중이 높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료비가 40%, 최대 권장이 40%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조금 더해서 매출액이 4,000이라고 해서요. 10%는 400, 거기 40%면 1,600 돼야 되는데 지금 1,600보다 살짝 높네요. 따라서 재료비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매장과 비교해도요. 매출액은 얘가 낮은 편인데 재료비는 훨씬 높네요. 얘도 지금 D지점과 B를 비교해도 매출액은 낮은데 재료비는 훨씬 높습니다. C지점은 매출액이 비슷한데 재료비가 훨씬 높네요. 따라서 A지점은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맞네요. 두 번째, B지점은 모든 비용이 기준의 상한선에 근접해서 수익률이 낮군. 네, B지점 보시면 다른 지점에 비해서 순이익이 낮습니다. 전부 다 상한선에 거의 같다네요. 그래서 재료비도 40%, 인건비도 25%, 임대료도 15%, 공과금도 15%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략 비교하시면 됩니다. B지점이 4115네요. 4,000원으로 잡고요. 지금 재료비가 40%니까요. 44, 16. 그래서 나머지 하면은 비슷하네요. 40%. 네, 상한선에 근접했네요. 자, 인건비도 1000입니다. 자, 10%가 400이니까 20%가 800, 25% 하니까 1000 되네요. 25%. 네, 거의 도달했네요. 자, 임대료 600입니다. 10%가 400, 5%가 200 하니까 더하면 600. 공과금, 네, 임대료 다 600이네요. 그래서 전부 다 둘 다 15%에 도달했네요. 따라서 모든 비용이 기준의 상한선에 근접해서 수익률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 지점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군 돼 있습니다. 매출액, C 지점 매출액이 이 녀석인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최대 25% 쓸 수 있네요. 그런데 3,800 정도니까요. 10%는 380, 네, 20%는 760, 760 되고요. 거의 25%, 30% 되네요. 30% 해도 1, 2, 4네요. 그래서 거의 30% 가까이 쓰고 있네요. 25%를 살짝 넘었네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감축, 실제 지금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더 높은데 인건비가 915밖에 안 되는데 C 지점이 1140입니다. 다른 지점에 비해서 지금 인건비가 다 높네요. 따라서 계산 안 해도 C 지점 인건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D 지점은 매출액 대비 공과금 비중이 높군이라고 씁니다. D 지점의 공과금인데요. 공과금, 매출액 대비 공과금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4071이네요. 자, 공과금이 최대 권장이 15%가 되네요. 자, 10% 400, 자, 5%가 200이니까 더하면 600 되는 600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에서 15 사이에 있습니다. 15% 안 넘었네요, 공과금이. 따라서 비중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네요.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얘는 지금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루리 씨, 이번에는 엔지니어링, 네, 발음도 힘드네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넣는 팽창제의 배합률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압축 강도 실험을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수정할 내용, 틀린 내용을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팽창제 0%, 4%, 8%, 12%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팽창제 비율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압축 강도의 증가 속도는 감축하고 있는군. 압축 강도인데요. 압축 강도가 시간이 처음에 지남에 따라서는 엄청 증가하다가 증가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팽창제의 비율과 무관하게 압축 강도가 70을 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군. 지금 70에서 점점 점근선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따라서 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팽창제를 0에서 4% 늘렸을 때보다 팽창제를 0에서 4%, 자, 주황색과 이 녹색 보시면 되겠죠. 0에서 4% 늘렸을 때 21에서 40초로 됐네요. 보다 팽창제를 8%에서 12%, 8%에서 12%는 이쪽 되겠죠. 8%에서 12% 늘렸을 때 압축 강도 60, 네, MPA네요. 뭐 정확하게 압축 강도의 단위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MPA입니다. 60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의 증가량은 적군되어 있습니다. 60에 도달하는데 이제 증가하는 시간 중, 네, 뭐 19초 정도인데 얘는 엄청 크네요. 그래서 얘에서 0에서 4% 늘렸을 때보다 80% 늘렸을 때 60에 도달하는 시간의 증가량이 더 많고 있죠. 적다는 것이 틀렸네요. 얘가 틀렸습니다. 팽창제의 비율이 최대 압축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비율에 따라서 압축 강도에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잠시만요. 팽창제의 비율이 팽창제 비율이 있습니다. 0, 4, 8, 12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최대 압축 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대 압축 강도는 전부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지금 70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최대 압축 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이루리 씨가 다음 상황에서 고객에게 안내할 시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이 41번 문제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 41번 문제가 학생들이 좀 실수라고 할까요?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파리와 우리나라 시간, 시차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우리나라가 파리보다 몇 시간 빨리 시간이 적용되는지, 늦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고려해서 풀어야 합니다.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자, 이루리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항공편을 예약하려고 한다니까 그런 항공편이 없다고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비행시간이 13시간이에요. 자, 비행시간이 13시간이라고 합니다. 혹시 파리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을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반대로 10월 6일 17시 30분에 파리에서 출발해서 인천에 10월 7일 1시 30분, 13시 30분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조회가 됩니다. 비행시간이 13시간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 네, 5시 30분, 오후 5시 30분에 출발했는데 비행시간이 13시간이니까요. 사실 그 다음날 아침 5시 30분, 아니고 6시 30분에 도착해야 되는데요. 아침 6시 30분인데 도착하고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지금 10월 7일 13시 30분에 도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시간이 우리나라가 파리보다 7시간 빠르다. 7시간 빠르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 시간대 인천에서 파리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네, 10월 6일 오후 6시 30분, 18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비행시간 역시 13시간이고요. 예약 도와드릴까요? 네. 물어봅니다. 그럼 파리에는 언제 도착하나요? 파리 시각으로요. 네, 여러분. 10월 6일 6시 30분에 출발하네요. 비행시간이 13시간이니까요. 그러면 꼬박 12시간 하면 아침 6시 30분 되고요. 1시간 더 하니까 7시 30분 네,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 시각은 우리나라가 7시 반 빠르니까 7시간 느리게 되겠죠. 따라서 7을 빼면 바로 10월 7일 네, 00시 30분, 12시 30분에 도착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2번으로 체크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중간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시차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확인 후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땡땡 농기계 공장 직원인 이루 씨가 상사와 나눈 대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지금 D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완료되는데 4일이 소요된다네요. 처음부터 작업한 지는 5일째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작업 5일째 되기 때문에 A, B는 작업을 다 했고요. A 작업을 하고 네, 이틀 지났으니까 C 작업은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근데 B 작업이 끝난 후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작업을 하다가 네, 땡땡땡땡 C 작업이 4일 소요되는데 네, 지금 B 작업 이틀 하고 땡땡 작업하다가 이날에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딱 이틀 정도만 더 하면 D 작업은 완성이 되는데 고장나게 돼서 수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D를 수리하는데 4일이 걸린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이상. 별표를 하면 안 되지. 이상하다는 거 말하는 이유가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상사가 말합니다. 공장 기계 수리 문제로 납품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지금
그 업체, 납품한 업체에 알려주세요 말합니다. 며칠 지연될 것 같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리 씨가 계산합니다. 남은 작업은 기기가 수리되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으니 원래 예정 날짜보다 지금 D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4일이 소요돼요. 4일이 소요되고 기계를 고치고 나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일 이상은 지연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일 지나고 나서 네,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요.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기간 내에 기계가 수리된다면, 정상적으로 기계가 D 기계가 수리된다면, 수리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작업 하는데 이틀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이틀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을 내놓았는데요. 조금은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보통 기계 고장나서 납품이 지연되면 그 회사에 기계 수리 날짜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남은 작업까지 며칠 더 연장 기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야하는 게 상식인데요. 이상한 표현을 달았습니다. 정상적인 기간 내에 기기가 수리된다면 2일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는 조금 틀린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까지 있으면 저는 4번이 조금 더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계가 수리하는데 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 4일이 지연될 거라고 기계 수리하는데 4일 이 시간이 소요돼서 4일 정도 지연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정답은 좀 이상하게 나와서 이런 거는 이 문제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입니다.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제작 의뢰할 포장 상자의 높이를 계산하고 포장 상자 규격의 빈칸에 써넣을 지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군요. 자, 반찬 용기 4개 세트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딱 들어맞도록 계산해서 제작업체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용기를 쌓으면 아래 튀어나온 부분이 뚜껑의 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얘가 뚜껑이 8mm고요. 아래가 지금 3mm네. 그래서 이 쌓으면 3mm가 8mm에 쏙 들어간다고 지금 홈이 파인 형태라고 합니다. 이거를 4개 세트를 쌓으면요.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 그래서 세 번째 세트까지는 지금 밑에 들어간 홈이 쫑 들어가고 숑 들어가고 얘도 숑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개까지는 얘가 되겠네요. 따라서 52mm 곱하기 3 되네. 그래서 얘가 지금 156이고요. 제일 마지막은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온전하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얘가 55 되네요. 55 되니까 55 되네요. 따라서 잘못 계산했네. 52 곱하기 3이면 151이 아니라 156이죠. 네, 잘못했네요. 156 더하기 55 하니까 211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 직원 이루리 씨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제작할 문구 빈칸 이렇게 있네요. 스마트폰 파손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난달 액정 고장으로 매장한 방문한 고객 중 몇 프로의 고객이 혜택을 받았다. 자, 액정 고장으로 지금 방문한 고객이 총 113명이네요. 이 중에 지금 혜택을 받은 고객이 파손보험 가입자가 되겠죠. 72가 되겠네요. 따라서 몇 프로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72, 113 나누시면요. 네, 정답이 네, 계산을 해봅시다. 네, 6 되겠네요. 6, 3, 18 위로 올라가고 6, 1은 6, 7, 6 되고 2 되고 4 되고 0 돼서 63, 4 되나요? 4, 63 되네요. 3, 3은 9, 3, 3 돼. 자, 1 나오고요. 좀 넘어서 8 되네요. 810 돼서 63점. 네, 8이니까 7, 할까요? 7, 7, 3, 21, 2 올라가면 9,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63.7, 약 64 되겠네요.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약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달 액정 고장으로 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약 64%의 고객이 파손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잠시 이 문제 보시면요,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보십시오. 113, 72 보시면요, 이게 100으로 보시면 72%니까요. 64%까지밖에 없으니까 72가 작은 걸 구하기 113. 네. 조금 늘었으니까 조금 줄여야겠죠. 57은 절반이면 60, 61, 2 정도 돼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57보다는 훨씬 큽니다. 네, 64%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대략 찍어도 4번으로 빠르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커피 머신 대여 서비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격리부에 근무하는 이루리 씨가 상사가 이제 커피 머신을 대여하라고 하는데요. 부서 인원이 2달에 5kg 정도 원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가장 최적의 가격을 주문해야 되겠죠. 가장 싸게 하려면 2달에 5kg니까 한 달에 2.5kg 되겠네요. 따라서 매달 원두 2kg짜리 배달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 원두를 주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번 C 서비스와 추가 커피 원두 주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여행사 순위를 정하려고 하네요. 지금 보기에서 골라서 빨간색 네모에 끌어다 놓으세요. 자, 후보 여행사의 순위를 정해주세요 합니다.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 기준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더하셔서 순위를 매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여행사가 20점이네요. 저희가 20점, 외국 여행사는 15점, 15,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1등급은 20점, 2등급은 17점, 3등급은 14점 되겠네요. 그다음에 한식이 20점, 펜드식이 18점입니다. 18점, 한식은 20점, 20점, 18점. 그 다음에 보험 여부가 포함이 20점, 미포함이 10점이네요. 20점, 20점, 20점. 따라서 쭉 다 계산하시면요. 자, A 여행사는 85점, B는 90점, C는 89점, D는 88점 되네요. 따라서 높은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1위가 B, 2위가 C, 3등이 D, 4등이 A가 되겠네요. 따라서 네모 안에 끌어다 놓으세요. B, C, D, A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앱 화면 구성의 업무를 맡은 이루리시네요. 배치할 화면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각각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게끔 배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A 영역은 로건 버튼으로서 제일 위쪽 한 줄을 쓰라고 합니다. 제일 위쪽 한 줄을 다 쓰고 있네요. A 영역은 맞습니다. B 영역, 좌측이나 우측 세로로 길게 구성하랍니다. 그리고 6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B, 네, 되겠고요. B 되겠고요. 얘는 B가 지금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라 있는데 4번은 안 되겠네요. B는 되네요. 그래서 B까지는 됐고요. 4번이 날라갔네요. 세 번째 C 영역, 작업 영역이 5 곱하기 5 구성하라네요. C 영역이 5 곱하기 5, C 영역이 5 곱하기 5, 네, C 영역은 전부 다 5 곱하기 5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D 영역, 1 곱하기 1 메뉴가 6개 들어간대요. 그런데 C 영역과 인접하게 하랍니다. 그럼 C 영역과 인접하게 하는데요. 둘, 넷, 5개네요. 5개밖에 없습니다. 6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네요. 그리고 D 영역 하나, 둘, 셋, 넷, 5. C 영역과 인접하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C랑 D랑 인접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D까지 해봤을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2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48번입니다. 이루리 씨가 상사와 나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프로젝트를 하다가요. 네, 지금 시스템 개발하다가 3일차쯤에 3일차쯤에 조금 프로젝트 일정 지연 불가피하게 됩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겼네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업체 내부 문제가 생겨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발 업체 선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작업을 연결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돼서 주말에도 계속 작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3일간 개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새로 개발 업체를 선정하는데 3일이 걸린답니다. 3일이 걸리면 3일차부터 이전에 업체가 했던 작업을 연결해서 진행해서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최종 테스트 마감일, 최종 테스트 마감일은 지금 시스템 개발이 3일차부터 이제 마감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새로 개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면 이어서 한답니다. 근데 새로 개발 업체를 선정하는데 3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최종 테스트가 3일 미뤄지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최종 테스트 마감일은 바로 지금 11월 18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자, 복사기 프린트를 넣을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었네요. 지금 인쇄 용지에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세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시니까 인쇄 후에 뒤쪽에 나오게 되네요. 인쇄 후에 뒤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할 면이 뒤쪽에 들어가야 되죠. 이쪽이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90도 튼 모양에서 지금 인쇄가 됩니다. 글씨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글씨 모양이 돌아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가 돌아간다면 얘도 같이 돌아가겠고요. 그리고 인쇄 전 앞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뒤집는 거네요. 구멍이 돌려서 이쪽으로 가게 되네요. 따라서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려면 이렇게 굴려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1번, 2번은 정답이 안 되겠고요. 바로 요런 4번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하면 이제 인쇄가 나올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을 보시고요. 얘가 뒤쪽에서 인쇄가 되니까 90도 틀었을 때 90도 틀고 다시 얘를 종이를 그대로 방향으로 뒤집었을 때 인쇄 용지는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50번 문제도 조금은 이제 이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답을 이제 문의도 했는데요. 뭐 정답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고 인정은 하는데 정답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정답 확인을 못한 문제입니다. 원래 정답은 2번으로 체크되어 2번이 아니죠. 3번으로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과 3번 중에서 조금 더 2번을 맞춰서 지금 수학적으로는 풀었는데요. 뭔가 출제자 의도가 있다면 3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추가 주문할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보유량 파악에서 부족한 품목을 공장에 주문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양이 50인데요. 얘가 보면 A1050에 비중이 2.71입니다. 그래서 A1050에 1050이 이렇게 있네. 1050 이렇게 있는데 1.2 1219, 1.2 1219 이쪽입니다. 얘가 보유량이 91개예요. 필요량이 52개니까 충분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주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주문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 A5052, 5052에 0.5에 351이네요. A5052에 0.5에 351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10개 있습니다. 10개. 근데 필요량도 10개네요. 필요량이 10개인데 딱 10개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진 않잖아요. 문제에서 부족한 품목을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진 않기 때문에 얘도 주문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A5052, A5052에 0.30에 143, 0.30에 143은 이 녀석이네요. 이 녀석입니다. 얘가 2개 있네요. 얘가 지금 22개 있습니다. 네, 부족하죠. 따라서 이 품목 주문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한 가지 품목을 추가 주문한다는데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정답을 보면 3번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필요량 10개인데 10개 다 쓰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0개는 실패할 가능성을 두고 여유분을 가지고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주문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엔 문제가 우리가 1분 안에 풀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 제곱, 규정도 없는데 추가 주문 내용? 부족한 품목만 주문하라고 했는데 0개 나온 딱 보유량을 그대로 다 쓴 얘가 부족한 걸로 봐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그러네요. 현재는 제가 말한 정답 2번으로 하고요. 책 정답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문항 자료집이라서요. 그래서 이게 해설도 없습니다. 정답에 대한 맞고 틀리고 검증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이런 애매한 문제는 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리 영역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